내게 순정이 있다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5대 35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NBS 조사가 그러한데요. 자, 2월 10일 오후 4시 현재의 여론조사 지표로 대선 전국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위 팀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아유,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캠프가요. 네, 쫄깃쫄깃해지고 있습니다. 쫄깃쫄깃해진다. 네, 그 표현이 가장 적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큰 이슈인데 네. 윤석열이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단 말이죠. 네. 캠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상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할 것이냐 네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네.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경로를 하신 이후에 예. 아주 지금 우리 통화하기 직전에 네. 백번을 했어요. 어디에서 윤석열 후보가 네. 이건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예우를 취하는 듯 하면서 원래 이제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던 이제 공정이라든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한폴 꺾인 거죠. 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발언 이전에 네. 그 정치 보복을 좀 암시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실상 발언은요. 중앙일보가 네.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네.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를 때리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해야죠. 네. 해야죠. 그 세 번을 반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체를 두고서 우리 여권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그 이슈화가 되고 보도가 쏟아지고 오늘까지 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일부 여권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다가 네. 이게 문 대통령의 어떤 신변이랄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런 어떤 위협을 감지하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결집하는 흐름들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분위기 반전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굳이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윤석열은 분명히 정치 보복할 거라는 생각들은 못 하셨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집권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의석이 거의 170대 100인데 네. 이 구조에서 윤석열이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민주당에서 사람 빼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또 민주당을 와해시켜야 하는 건데 그럼 뭘 하겠어요? 문 대통령 정부에 대한 수사 없는 범죄도 만들어내서 이제 그 민주당을 산산조각 내고 또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자기 유리하게 의회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 분명한데 아니 네.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은 문 대통령을 전임자로서 예우한다. 그 어떻게 그런 상상이 가능하죠? 그건 뭐 정치 처벌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배우자라든지 네. 장모 수사에 보였던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네. 도이치모터스 완전한 이중잣대. 거래도 예. 그 거짓 어떤 통장을 내걸면서 거래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지금 회피를 하고 네. 사실상의 정치 보복 선언을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어떤 파동이 벌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네. 뭐 주가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라든지 그 어떤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말로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비전이라든지 민생 비전 이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줘왔던 것들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보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위해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정치 보복 그래서 문제를 떠나서 일단 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는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겠다라는 그렇죠. 국민들의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정치 보복 문제도 있고 이제 코로나 방역을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만약에 가정입니다. 된다고 네. 한다면은 과연 윤석열이 이 코로나 오늘 5만 명이 넘었었는데 네. 이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겠는지 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입장을 보여왔던 것들을 보면 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타의 어떤 노동 관련 뭐 120시간이라든지 52시간이라든지 100만 원 발언이라든지 부정식품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어제는 이제 특목고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술고등이나 예술고등이라든지 과학고등 그 나누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현실 인식들 하나도 모르는 현실 인식들을 봤을 때 네. 국민들의 삶 전체가 정치 보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가 보복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제의 윤석열의 그 발언과 오늘 이 이슈가 퍼지고 있는 것들, 네. 각종 이제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움직임들 그런 거 봤을 때 분위기가 그제하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달라졌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여성 커뮤니티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거의 지지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제 정치보복 발언 이후에 윤 후보를 지지하던 이제 그분들이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넘어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 강하게 잡히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 지지층들의 움직임들이 간절함이랄까요? 응집력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몰라보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보면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보수가 각각 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종합을 해 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까지는 보수층이 진보층의 한 4, 5%포인트 매주 앞섰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는 거의 붙었습니다. 거의 동률로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그리고 여타에 달한 어떤 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그 논란 그 자체가 너무나 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뭐 저거 한 20만 원도 아니 15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뭐 아주 나라를 집어삼킨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에 진보층, 그러니까 우리 여권 지지층이죠. 여권 지지층이 강하게 어떤 결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재명 갤러리라든지 클리앙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그 여권 지지층들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쭉 살펴보면 그러한 데이터하고 실제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들이란 댓글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응집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이것이 데이터로 이미 조사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분위기 자체는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네. 파악하신다면 또 우리 권순정 팀장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좀 안도가 됩니다. 예. 자, 오늘 예. 그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5대 네. 35 동률로 나왔는데 네. 세부 지표까지 해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난주에는 35대 34로 우리 후보가 이제 1%포인트 앞섰는데 이제 네. 35대 35가 되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MBS가 나오기 전에 예.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3%포인트 예. 지는 걸로. 예, 왜냐하면은 이제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 언론이 배우자권의 그 말도 안 되는 배우자권으로 해서 이제 완전 포털이 싸발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받아들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데이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동률로 나온 거는 좀 상당히 좀 조사 결과가 잘 나왔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제 부분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기층에서 흐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핵심 지지층의 밑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응집력으로 나타나는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위기 급변이 어제를 기점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조사들이 더 MBS 중요하다. 조사보다는 앞으로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CBS 서든포스트가 발표가 됩니다. 그 지난주 그러니까 서던포스트는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일요일 날 내일 조사하고 내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 이틀 조사해서 일요일 발표하고 그리고 TBS KS와의 조사 역시 동일한 검토 조사에서 내주 월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사에서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하는 그것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망을 해보자면 MBS 조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던포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화 면접 조사고요, 통신사 맞습니다. 제공 조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NBS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지지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너무 여론조사가 보수예요. 저는 답답할 정도로 보수예요. 우리 권순정 팀장님은. 예. 이념적인 지향성은 진보인데 데이터를 보는 입장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 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조사들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권순정 팀장님이세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부정은 안 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인플리케이션 찾아서 후보나 선대본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해야 할 일들을 완강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주의자가 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가상번호를 통신 3사한테 받으면은 안심번호죠? 안심번호라고. 안심번호는 이제 공식 명칭은 가상번호라고 합니다. 하여간 NBS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상번호를 받으면은 거기에 이름은 없지만 전화번호 옆에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것이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성연령 지역을 질문해서 한 번 더 묻죠. 근데 그쪽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1000명 조사에서 수가 실제로는 60대 이상이면서 20대로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연령대로 속여서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네, 줄 알았어요. 지금 일부 이제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라든지 그쪽에서 사실 우리 이재명 갤러리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전화를 받아라는 그런 운동들이 네,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예, 좀 나이를 속인다든지 네. 아무래도 2030이 할당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가중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보수 쪽은 것들, 주로 이제 노년층들이 네, 많이 그 자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노년층들한테 거의 20대로 30대로 40대로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그 이제 속이려고 한 거지요. 예. 네, 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네. 일단 제가 전원으로는 음. 해당 조사기관에서 한 100명 이상의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그 것들을 1000명 제가 조사에서 1000명 예, 조사에서 네. 그러면 그거는 끊어야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지율 전체 유권자에서 한 2, 3% 포인트까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조사에서 모든 자동응답 전화 면접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응답에서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예. 모든 자동응답 조사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일부 조사에서는 가상번호를 쓰든 가상번호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같은 무선을 할때도 RDD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응답으로 치면은 이번 주에 우리 후보하고 윤 후보의 격차를 보면 우리 후보 기준으로 마이너스 6.5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1호 신문 종호 CNI까지 포함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응답 조사가 그런 어떤 부정한 네. 보수 유권자들 일부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자동응답 조사에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마이너스 6, 7% 포인트는 실제값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스 6 내지 마이너스 7% 포인트 정도는 요게 저 윤석열 쪽에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직접 그 얘기를 전언해서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네. 좀 상당히 놀랐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 권순정 팀장님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인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보수 성향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그 여론조사 동료 글이라든지 그 속에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네. 자동응답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지금 보수 편향 어떤 요인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정한 행위를 예. 포함해서 어떤 요인이든지 보수 편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에서 적어도 한 네. 2, 3% 포인트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전화 면접 하고 이제 평균하고 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NBS처럼 되는 거예요. 포함하면 이번 주에 전화 면접 조사가 총 7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격차가 마이너스 3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지금 판세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뭐 어떤 거는 뭐 10% 포인트가 더 벌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 우리 권순정 팀장님이 보시기에 권순정 지수에 따르면 대략 이재명 후보가 3% 포인트 열세다. 이게 거의 정확해 보인다. 아까 제가 조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매우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응답 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수치해서 그것들을 뺄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시기에서는 한 2, 3% 포인트를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것이 좀 객관적인 실제값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판세는 한 3%포인트에서 약간 아래의 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가 상당히,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분위기가 우리 지지층들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응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CBS 서던 포스트라든지 TBS KSY 조사에서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TBS KSY 조사는 그 ARS RDD 조사 아닙니까? 그거는 ARS 가상번호 조사. 안심번호 조사군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RS 가상번호 조사는 기계로 묻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다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이 ARS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 분명하다 해서 그냥 70대 할아버지가 나 20대 여성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윤석열에게 표를 던지고 그런 허수 그러니까 가짜 신분을 밝히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지지 후보를 밝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 가까이 된다. 전체 응답자 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특히 ALS 조사 결과를 볼 때는 이거는 뭐 RDD든 가상번호든 하여간 요건 좀 거품이 끼었다. 윤석열 쪽에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 이게 대략 6 내지 7%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데이터라도 나타납니다.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전화 면접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비해서 0.1%포인트 내렸고요. 네네. 지금까지 나왔던 열심히 올라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보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0.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더 내렸죠. 이재명 후보보다. 근데 지금 자동응답으로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1.5%가 오르고요. 안철수, 이재명은 다 1%포인트 가량 정도 다 떨어지고 나와요. 그래서 요번 주에 특히 이러한 어떤 자동응답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그것이 부정의 행위든 아니면 어떤 일반 그 조사기관에 잡아낼 수 없는 보수 편향이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샘플링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윤석열 쪽에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에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역공이 들어오냐면은 야 너희들 옛날에 생태탄 갖고 그렇게 우려먹더니 LCT 갖고 우려먹더니 결국 졌잖아. 아주 크게 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공세를 해봐야 결국 우리 그 야권 보수 야권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그런 고마운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역공이 들어온다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태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그 장모의 땅 투기와 이제 세금 이제 횡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이른바 이제 본부장의 법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질에 대한 검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의 그러한 문제들만 하루 점들어 포트에 걸리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단독으로 KBS 나왔지만 김혜경 여사의 그 건에 비하면은 내용이 엄청난 건에도 불구하고 기사 빈도로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음. 또 처가라든지 그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의혹들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불구하고 언론은 잘 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한 문제, 검증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선대위하고 민주당이 완강하게 음.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자연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슬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의 위치처럼 아랫부분에 있으면은 아무리 거슬러서 올려서 뭔가 좋은 것도 올려보내도 자꾸 떠내려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 이슈 주도권들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우리가 우위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밀리게 되면은 아무리 후보의 자질이 뛰어나도 메가 공약이 국민들의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 공약이 있어도 그리고 중도층의 어필 확장력이 있는 김현정 씨 같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인터뷰를 해도 다 묻혀버립니다. 물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네. 거기에 띄우는 호재들 자체도 밀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선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빅마우스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벌떼 공격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이런 전선을 유지하고 계속 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우리 호재가 더 돋보이고 포지티브가 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어제부터 사실상 선대의 대응이라든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지지자분들이 조금 이제 일부 불만도 하시긴 하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결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유, 지금 네. 좀 당선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야 될 판에 아니 이낙연 후보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감사하죠, 사실. 맞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네. 한 나라의 권력이 바뀌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그럼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20년 전에 퇴행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백지장 하나라도 다 모아야 된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너무 공격을 한 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스피커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정치적 입장을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네. 만약에 이낙연 대표께 네. 그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제가 그분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도와주신다면은 그 동인이 뭐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께서 예. 윤석열과 정권을 잡으면은 정치적 탄압을 당할 것 같아서 나는 이재명을 찍을 거야. 네. 아니 나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네. 내가 자산 형성 기회를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재명을 찍을 거야.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정치적인 이해,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재명을 찍을 거야. 어떤 동인이든지 간에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공포스러운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네. 그 이해의 소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이 말씀 농담 아니고요. 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하신 말씀인데 샤이 이재명이 존재한다. 한 5%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몇 프로 정도 보세요? 지금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저는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각각 자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그 지지층이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85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그 6%포인트 정도가 각각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의 격차를 보면은 한 5, 6%포인트가 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샤이 이재명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문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거나 하지만 이제 어떤 문 대통령을 싫어해서 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정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층인데 이탈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는 이제 우리 후보에 대해서 사실이 어떻든 간에 비토 정서를 가지고서 민주당 지지층인데 지금 결집을 안 해서 여론조사가 오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엄다한다든지 심지어 안철수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샤이 이재명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5%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추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다만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데이터로 해서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네. 투표장에 들어서는 것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다른 어떤 함께 위한 어떤 노력들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펼쳐질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장 하나까지 다 힘을 모아야 되니까 네. 가능하면은 서로 단합하고 그렇게 의기 있게 어깨 걸고 완강하게 밭을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아마 선거 전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게 저기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근데 뭐 이미 광고 계약도 했다 그러고요. 광고 계약은 뭡니까? 이제 유세에서 몇십억이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뭐 안철수가 유세차 계약이라든지 그런 네. 거 다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선입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기 만약 계약을 파기하면은 돌려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왔던 기본 어떤 정치 행태 자체가 네. 안철수가 거기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됐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안철수 그 해결면 속에서 안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게 아마도 정치적인 어떤 뒷거래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관련 보도가 나오고 협상을 하고 있는 듯한 어느 수준에서인지 모르고 어느 단계까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있지만 분명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내부에서. 네,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이 분수령이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안철수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악재죠. 그러니까, 예, 2월 지금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2월 2주차까지 한 30개 이상의 단일화를 가정한 가상 대결, 3자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이제 안이 드랍이 되고, 그러니까 안이 이제 윤과 붙고 이제 윤 그리고 우리 후보 심과의 이제 3자 대결 데이터를 쭉 한 30개 이상을 쫙 종합을 해보면은 다자에서의 안철수 표가 한 7대3
정도로 윤으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몇십 개의 축적된 어떤 데이터가 한순간에 좀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안철수가 저쪽으로 가면은 뭐 현재 상황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네. 다만 또 그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이내믹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단일화 그 자체가 정치적인 협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미디어의 보도라든지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단일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나는 다이내믹 자체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순정가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가 드랍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한테도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 윤으로 가는 순정가 부분이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단일화 부정적인 다이내믹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포인트 정도의 순정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가도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절망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네. 다만 데이터로 쭉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안철수가 저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명확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가 저쪽으로 붙는 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우리가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네. 아까 제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공포스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인 명령이라든지 예. 주가를 포함한 경제 능력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가 산업 전환기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의 결절점에 와 있는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비전과 능력으로서 지금 전환기 위기 또 코앞에 닥친 어떤 방역이 완전 개판되고 민생 자체가 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미래의 그림들을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정권을 잡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안철수와 함께 하는 것도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영혼도 팔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 당선만 된다면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공포스러운 미래를 차단을 하고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네. 팀장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 우리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원래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연기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ARS-RDD에서 지지율 좀 올랐다고 지금 완전히 고무돼가지고 또 그 악취나는 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지 정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어제 저는 뭐 고등학교를 뭐 기술고등학교, 뭐 예술고등학교 또 하나 뭐지? 과학고등학교 나누자니까 이미 특목고가 오래전부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는지 현황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실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좌절이 없은 그 무능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실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은 또 KBS 단독보도 워낙 큽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오늘 어제 했던 사실상의 어떤 정치보복 발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지층들의 정말 간절함, 위기감
응집력들을 지금 극도로 지금 높여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제 주변에 지금 어제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의견을 모은 결과 네. 그 똑같은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 지나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판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전망을 하고요. 오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그러니까 사전 투표로 기준을 잡으면 한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 어젠가 지금 이재명 갤러리에서 시샵이 네. 주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글을 보고 댓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 직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정말 완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도 지금 계속 나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가 완전히 다르게 벌떼, 빅스피커 다 포함해서 네. 완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그 위에 우리 후보의 자질과 포지티브와 정책을 다 얹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완강하게 트랙터 바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정 팀장님 더 고생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김